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또래 여중생들의 엽기적인 범행 수법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강요하고 시신을 훼손해 암매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 경남 김해 17살 소녀 윤모 양이 끔찍하게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불과 17살의 여고생 윤모 양. 그런데 저희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윤 양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이었습니다. 20대 남성 3명, 그리고 15살 안팎의 또래 여학생 4명. 그들은 스스로를 가족, 즉 가출팸이라 불렀습니다. 도대체 그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평범했을지 모를 10대 소녀들이 어쩌다 성착취의 길로 빠져들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비극으로 끝난 이 가출팸에 대한 기록을 다시 펼쳐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가출이었습니다. 피해자 윤모 양은 김해로 이사간 지 얼마 안 됐었고 전학간 학교에서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때 외로움을 느끼던 소녀에게 한 남성이 다정한 말로 접근합니다. 2014년 3월 윤모 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형적인 그루밍 수법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피해자의 가장 약한 점인 외로움과 관심을 파고들어서 심리적 환심을 사게 되고 그렇게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가출팸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일종의 대안가족입니다. 집에서 받지 못한 소속감과 보호를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처럼 성인 남성들이 개입하는 경우 그 구조는 매우 빠르고 손쉽게 착취와 통제, 폭력의 구조로 변질됩니다. 아이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그 구조에 순응하는 겁니다. 최근 정부와 지원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성착취로 지원을 받은 아동 청소년은 1187명으로 집계되었고 그중 14에서 16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유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해자들은 소녀를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은 20대 남성 3명과 10대 여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의 숙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20대 남성들은 피해자 신체 사진을 찍어서 채팅 어플에 올리고 한 달간 무려 40여 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를 통해서 하루에 벌어들인 돈은 120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윤모 양은 가출팸에서의 일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윤모 양의 아버지에게 성착취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들은 약속을 깼다는 이유로 교회에 있던 윤모 양을 다시 납치해옵니다. 폭행은 날이 갈수록 잔혹해졌습니다. 끓는 물을 붓고 구토를 억지로 먹이게 했습니다. 이 끔찍한 학대에 다른 10대 소녀들이 동참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친구여야 할 또래 소녀들이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공격자와의 동일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녀들도 처음엔 폭력의 피해자였거나 최소한 목격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권력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피해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더 약한 존재를 공격하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생존 본능이 앞선 거죠. 성착취란 용어는 단순 거래가 아닌 권력, 통제, 착취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성매매라는 단어는 때때로 거래의 자발성을 암시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성착취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4월 10일 계속된 폭행과 고문을 견디지 못한 윤모 양은 결국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17살 소녀의 마지막은 그들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 차가운 방 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가 될 뻔했으나 가해자들이 계속된 범죄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후 예전과는 다르게 피해자인 윤모 양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학생들에게는 장기 9년에서 단기 4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윤모 양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의료 및 법률 상담과 더불어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만 주목하지만 사실 그 아이들도 사회적 안전망으로 내몰린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거리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위험한 손길을 유일한 동화줄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윤모 양은 가출 신고 후 잠시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납치를 당하기 전 경찰과 사회복지 시스템이 개입할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 대안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신속한 차단과 신고 시스템, 청소년 계정 보호 강화, 채팅 기반 중개 행위 모니터링을 법,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 가정 복귀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안전한 쉼터, 단기 보호시설과 전문 상담팀을 확대하여 골든타임을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성착취 예방 교육과 부모 대상의 위험신호 교육, 가정 내의 갈등에 대한 조기 중재가 필요합니다. 신고자의 보호인 익명성을 보장하고 의료, 심리, 법률 원스톱 지원, 재학과 직업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거리로 내몬 것도 그 거리에서 아이들을 괴물로 만든 것도 어쩌면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목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